야, 강남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이 강북이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강남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정말 제발 침착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 지방과 서울의 집값 차이가 전 세계 1위랍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겁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벼락거지 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 다시 시작된 불장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네. 이 더운 날씨만큼이나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도 핫하죠, 핫해. 굉장히 핫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댓글도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네, 이게 댓글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네. 어떤 느낌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꼭 뜨겁게 달아오르면 네네. 오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또 하락한다며 아름답지 않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꼭 이러고 나면은 한 두세 달 지나면 또 꺾이더라고요. 네,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댓글도.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네. 자, 우선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이 이제 전주 대비 0.26%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그리고 이제 19주 연속. 강남권 대신 주변 뭐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이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은 이미 이제 토지로 다 묶여 있고, 그래서 비강남권에 지금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네. 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긴 그 시간 동안 네. 최근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얼마나 오른 건지 좀 볼까요? 네,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리치고의 요게 요 플라워 차트인데 네. 최근만 볼게요. 한 25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국 부동산의 주간 데이터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데가 이제 많이 오른 거, 파란색은 내린 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노원구나 도봉구는 올해 연초 대비에 좀 내렸죠. 그리고 송파, 강남, 서초 이런 데만 지금, 그리고 한강벨트 주변이 좀 빨갛죠. 진짜 많이 올랐네.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송파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플라워 차트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송파구가 제일 오른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매매가가 제일 많이 상승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요 세 군데가 정말 크게 올랐고요. 자, 그다음에 강서구나 노원구나 도봉구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네. 즉, 이 지역들도 이제 매매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최상급지가 올랐고 이제 그 이후에 2급지부터 이제 반응까지 올 정도면은 정말로 이제는 오를 대로 올랐다라고 좀 그래서 보실 것 이제 같아요. 서울의 이제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네. 이제 주변 지역까지 지금 상승세가 퍼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 지난 10년을 봤을 때 얼마나 오른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서울의 집값이 네. 평균 한 2.53배 정도 올랐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2025년이 네.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냐면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2.84배 올랐고요. 그 다음이 서초구, 그 다음이 용산구, 그리고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영등포구.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오른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2.5배 정도는 오른 거네요. 서울 지역 자체가.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매수 우위 지수를 보는데 네. 좀 상황을 조금 볼까요? 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요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전국에. 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매수세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어디죠? 강남. 네, 강남입니다. 그 다음에 강북이죠. 그리고 전북. 그리고 이제 세종은 계속 지금 식어가고 있는 게 눈에 확 보이시죠? 네네.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딱 봐도 야, 강남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이 강북이구나.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강남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가 어디까지 왔냐면 91.7까지 왔습니다. 91.7.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매수자 많음이고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인데, 네. 매도자 많으면 줄어들고 빨간색이 매수자 많으면 올라가면서 막대 그래프 위로 치솟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이 정도면은 지난 2021년 10월 달 정도 이후로 가장 뜨거워요, 지금.
네, 그래서 22, 23, 24, 25 한 3년 반 만에 네네. 가장 지금 강남이 뜨겁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요 정도는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워낙 시장이 안 좋다가 네.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거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원래 네. 보통 이제 1층은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인기 없던 1층마저도 지금 다 팔렸다. 인기가 많아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사야 돼 하는데도 네. 혹여나 네. 그 마지막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네. 싶기도 해서 저는 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불안해요. 그렇죠. 무서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김작가 TV 유튜브 나가서 네네. 제가 1,000만 원 기부한다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가끔 댓글에 달려요. 1,000만 원 기부 언제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영상을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25년 6월 말 가격 대비해서 25년 12월 말에 가격이 안 떨어지면 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그때 촬영했을 때가 2월인가 그랬거든요. 네. 2월인가 올 3월인가? 초에, 네. 근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 당시가 아니고 6월이라고 했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6월 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실질적인 어떤 이런 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정권에 대한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DSR 3차도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달이. 그래서 이번 달이 거의 가장 뜨거운, 네. 최고점을 찍는 달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8월서부터는 다시 좀 서서히 안 좋아지면서 9월 달부터는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네. 생애 첫 매수 데이터를 좀 보면 되는데, 네.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6,000명 가까이 됩니다. 5월 달에만. 이런 분들은 이제 실거주 목적,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6천 명이면. 근데 이제 20대를 제외한 예. 전 연령대에서 첫 매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초보분들만 지금 그렇게 해서 벼락거지 그렇구나. 될까봐. 예,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포무에 휩싸이면서 사고 있다라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정말 좀 전문가는 지금 네. 발을 빼고 있다. 넣지 않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죠. 네. 모두가 열광할 때 사가지고 좋았던 게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이제 2021년도랑도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때도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때처럼 오르는 게 아닌가 해서 뭐 패닉바잉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네. 통화량이 좋아졌다. 음.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통화량 데이터까지 보시나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 상승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M2 통화량 전년 동월비 차트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만 하더라도 이때 통화량, M2 통화량이요, 한 10%씩 증가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정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2년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쭉 계속 가라앉았죠. 그리고 23년 연말에 바닥 찍고 다시 조금 좋아는 졌지만 최근 24년, 25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전년 동월비 대비해서 네. 그렇게 늘어난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기대감, 지금 뭐 추경해서 뭐 몇십조를 푼다, 뭐 금리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이 돼서 시장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통화량 증가량을 봐도 그렇고, 네. 또 통화량 지표를 볼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M1 통화량 나누기 M2 통화량이에요. 네. 자, 그래서 M1 통화량 나누기 M2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 자금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자금의 증가 속도가 M1이 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더 빨리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즉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 네. 거는. 근데 보시면 이때 이제 한 13, 14, 15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 또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네. 그런데 22년은 이렇게 내려왔고, 최근에 이 지표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코로나 때나 아니면 14, 15년 이럴 때 바닥치고 올라갈 때처럼 뭔가 쭉쭉 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뭔가 시중 유동성이 엄청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결과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데 네. 유동성 말고도 어떤 네.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동성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그쵸. 돈 더 그래서 풀겠다.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뜨겁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얼마 전에 또 했고, 미국은 안 했는데 한국만 지금 금리 인하 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 또 하는 거 아니냐.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네네. 이런 기대감들.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급이 많이 부족할 거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26년은 공급이 부족한 게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막차 수요. 그래서 7월달 스트레스 DSR 3차전에 빨리 무조건 내 집 마련해야 된다. 한도 많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뭘 잘 모르시는 우리 네. 생애 최초 구입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뭐 정책도 있겠죠.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좀 상승세를 띈 것 같은데 그와 동반해서 또 가계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시장이 다 난리잖아요. 뭐 한국 지금 동학개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뭐 코인 이런 거 맞아요. 완전 이제 사람들이 완전 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면은요 사람들 다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주식창 보고 코인창 보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영끌 비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 총액이 이제 3조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영끌치를 알아보는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평균 지금 2,510억으로 이미 지난해 영끌이 절정할 때 한 7, 8월에 이르기 직전인 이제 오리골 수준에 지금 근접했다. 네. 당연히 뭐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쵸.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스트레스 DSR 3차 전에 이제 마지막 이 영끌 수요로 인해서 거기에 또 주식도 많이 오르니까 네. 질르자. 또 주식시장도 보면은 신용잔고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단순히 이제 가계 대출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이제 네. 신용 대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일단은 뭔가 질러. 하려고 지금 네. 다 지금 뭐 하고 그렇죠. 있긴 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스트레스 DSR 3차가 되면 이제 신용대출을 보고 다 이제 통합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딱 그 마감 전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23년, 24년에 띄운 게 또 정책 대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정책 대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년 말만 해도요, 신규 주택담보 대출에서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 얼마냐? 지금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전체 이제 가계 대출은 증가했지만 그 안에 비중에 정책 대출은 감소를 한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래서 신규 주담대 구조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저가, 저금리 정책 대출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다른 게 비중이 커진 거니까 그만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일반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고가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주택 대상의 주담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정부 입장에서도 애매한 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어떻게 뭐 규제를 좀 강화하기에는 또 너무 시장이 또 얼어붙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가계부채나 뭐 자산의 거품의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금융당국이나 뭐 정부의 대응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뭐 이런 조치가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일단 최근 뉴스를 좀 보면은 은행 규제로 좀 집값을 잡겠다. 네, 그래서 세금이 아니라 이제 은행 규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거겠죠? 이런 걸로 집값을 좀 잡겠다. 이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총재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대 심리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는 공급 얘기는 22년, 23년부터도 엄청 나왔는데. 공급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말만 하지만. 계속 나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는. 네.
이번에 또 정부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네. 좀 여러 좀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통화량 지표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과연 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요, 미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반영하고 있는 투자일지, 아니면 또다시 반복되는 과열된 심리가 만들어낸 불안정한 파도일지는 여러분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 아니요, 되셨다면 이번 영상 하시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잠깐 그럼 있습니다. 어떡하지? 괜히 아니요, 얘기했네. 그냥 네. 이대로 하면 돼요. 네. 네,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포모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아니면 진짜 나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아, 정말 제발 침착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 지방과 서울의 집값 차이가 전 세계 1위랍니다, 지금. 전 세계 1등. 그만큼 지금 아니, 격차가. 다른 거를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1등을 하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 부동산은 와. 완전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7년, 8년에 경기도 외곽, 수도권 외곽의 부동산 미쳐가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지금 너무 저평가거든요. 정말 저는 정책 당국에서도요, 이거를 저는 그래 생각. 이게 뭐냐면 수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방을 살리려는 정책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갈 거고, 그러면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 네. 어느 정도 잡고,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지방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격차가 심한데요. 이것들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는 게 전반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제안을 좀 해봅니다. 아, 참, 아니, 김기현 대표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민간에서 조용히. 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통화량 지표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미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반영하고 있는 투자일지, 아니면 또다시 반복되는 과열된 심리가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파도가 아닐지는 스스로가 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